자, 파이터치 연구원의 나정주 원장 모셨는데요. 이번에는 기본소득. 요즘에 여당은 맨날 기본소득으로 지난번 선거에서도 대놓고 금권 선거 한 건데, 야당조차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얘기 계속하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도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요. 네. 아마 많은 이제 보수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체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민주주의 기본 가치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네. 민주주의 기본 가치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네. 몇 가지가 있지만은 자유와 평등이 가장 중요한 가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수 쪽에서 이제 자유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진보 쪽에서 평등에 중점을 뒀는데, 선거가 이제 20일 총선이 끝난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표심을 보니까 국민들이 자유보다는 평등에 많이 쏠려 있다. 그래서 야당인 우리도 평등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정책을 발전시켜 보자. 네. 그게 이제 나오면서 나온 게 기본소득제입니다. 네. 근데 평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제 결과 평등이 있고, 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이 나면 그걸 줄이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올리고 기본소득제를 하자 이런 네. 겁니다. 그래서 결과 평등이 중요한 수단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소득제입니다. 예.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가치가 기회 평등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파퓰리즘 얘기하면서 비난하는 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공짜로 이렇게 주는 거 그런 거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그렇죠.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산업 현장을 잘 보면은 우리가 교육열이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렇죠. 교육 수준이. 네. 그러면 고기 잡는 방법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 기회가 없습니다. 고기 잡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네. 알기는 고기 잡는 방법은 다 알아놨는데. 네, 예.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 기회를 누가 가져갔냐? 조국 윤미향 같은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간 겁니다. 그러네. 예. 그러네요. 그래서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국민들의 그 불공정은 바로 이 기회 불평등에서 오는 겁니다. 결과의 불평등보다는 기회 불평등이 오는 겁니다. 이 결과의 불평등을 자꾸 얘기하는 게 바로 저 진보 세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김종인 그분이 이제 딱 오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 안 했어요. 아니 이쪽을 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걸 택하는 겁니다. 저기는 이걸 택했네. 예. 결과 평등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 요런 거를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은 결과 평등과 기회 평등에서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결과 평등의 수단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소득제가 나옵니다. 결과 평등의 수단에 이제 결과 평등이라면 우리가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이제 줄여주자. 그러면 이제 특히 못 사는 사람들의 임금을 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이제 시행을 했죠. 현 정부 들어서. 네. 2018년도에 무려 16.4% 크게 올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비난했지 않습니까? 네. 소득주도 성장 어떻게 시뮬레이션도 하지도 않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적용을 해갖고 이 경제가 이게 뭐냐? 특히 자영업자들이 목소리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작용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들고 나오는 게 이제 기본소득제입니다. 이것도 소득을 이제 줌으로 인해서 어떤 소득 불평등을 갖다가 돈 많은 사람들의 돈을 걷어갖고 이쪽에 이제 주는 거니까 이제 소득 불평등을 이제 해소하는 거죠. 이것도 결과의 평등의 수단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소득제에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아주 유력한 정치인들도 많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던데 야당에서 네. 들어보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일부 계층만 하자. 특히 이제 청년층만 하자. 그게 이제 제가 선별적이고 전 국민 다 하자. 이제 보편적인데 근데 이제 급진적인 쪽에는 이제 저 보편적을 만약에 전 국민 다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야당 쪽에 통합당 쪽에서 이제 요런 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착안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 대선에서 공약들 한번 보시면은 네. 전 다 유력 그 대권 주자가 다 야당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했습니다. 네. 1만 원 하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8년도에 만 원도 못 가고 16.4% 네.
얼마 못 올리고 만 원도 못 가고 나서 엄청나게 부작용이 발생해갖고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가 나온 게 뭡니까? 시뮬레이션도 안 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소득제를 어떻게 지금 그냥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또 뭐냐? 국민들이 이거 최저임금 국민들한테 표되니까 이거 많은 공약을 한 겁니다. 표되니까 이거 표되니까 지금 기본소득제 한다는 겁니다. 이거 최저임금제 표된다고 해갖고 쫄딱 망했습니다. 기본소득제 이거 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시뮬레이션, 뭐 심도 있는 부작용은 뭔지 이거를 제대로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선거를 해보니까 국민들이 이런 거 좋아한다 해서 이런 거 갖다가 야당에서 이걸 들고 나온다? 상당히 저는 이거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네. 좀 더. 네. 그래서 문제가 재원이죠. 재원인데. 네. 자, 다 돈 국민들 전부 다 퍼주는데 좋다 이거야. 그럼 재원 어디서 나오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제 어제 김종인 씨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도 이제 재원 얘기를 좀 해서 당장은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뭐냐면 제가 다른 유력 주자들 야당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냐면, 아까 제가 기본소득 선별적으로 한다 했지 않습니까? 선별적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도 저기 정부에서 이전 지출하는 게 많습니다. 네. 이렇게 막 주는 거. 네. 그런 것들을 다 통폐합해서 하면 그 재원으로 한 방에 기본소득제 주면 된다. 근데 그거는 이제 말장난입니다. 이거 기본소득제 하면 필수적으로 이거 세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세금이. 그렇죠. 예. 아니 무슨 돈으로 줄 거예요? 세금으로 줘야지. 예. 예. 그래서 그럼 세금이 들어가면 어떤 세금을 줄 거냐? 이제 우리가 유력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많은 내는 이제 근로소득세나 뭐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세가 되겠죠. 우리가 매월 내는 이제 근로소득세. 요거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법인세를 이제 또 올리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부가가치세인데 제가 줄여놨습니다. 부가세. 저거 이제 우리가 물건 사면 10% 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거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뭐 세 개 다 동시에 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게 이제 법인세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기업들 이제 죽어나겠군요. 법인세 또 올리면. 예. 그리고 또 그게 부족하면 이제 소득세로 소득세. 가겠죠.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자영업자도 가든가. 죽어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소득세 올리고. 그럼. 자, 근데 이렇게 그러면 되면은 재원이 그러면 결국 세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 늘어나겠죠. 자, 아니 소득세는 이제 소득세를 늘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소득을 내가 세금을 더 내면 그만큼 소비가 줄겠죠. 그 사람은. 그렇지. 예. 근데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은 소비가 증가하겠죠. 그렇죠. 예. 라고 생각하는데, 예. 거기 패착이 있죠. 우리 최저임금도 어떻게 했습니까? 최저임금은 저소득층이니까, 최저임금 올리면 소득이 느니까 소비를 늘릴 줄 알았는데, 그때 어떻게 봤습니까? 저축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소비가 오히려 줄고. 경제가 불확실해지니까 오히려 소비를 안 해버리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좋게 봐서,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소득을 늘다 쳐도, 아까 소득을 그러면 소득세를 더 내는 사람은 소비가 줄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플러스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소득세 올린다고 해도 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법인세는. 자, 법인세는 이거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저는 뭐 시뮬레이션도 해봤는데 투자 감소하죠. 법인세를 늘리면 내가 기업을 키워갖고 뭐 매출 늘리고 영업이익을 늘리면 나라에서 법인세 늘려갖고 더 많이 가져가는데 내가 뭐하러 투자해서 늘리십니까? 법인세가 싼 이제 해외로 투자가 그렇죠. 나가죠. 제가 초기에 한번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18년도에 최저임금하고 올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해외로 엄청나게 나가죠. 해외 직접 투자가 엄청 나갔습니다. 그때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투자가 감소하면 투자가 바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네, 일자리 투자를 통해서 감소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우리가 뭐 사는 데다가 세금 10%대인데 15% 떼면은 소비 안 하겠죠. 안 하겠죠. 왜 물가 지출을 더 네, 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예. 소비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세금에 따른 부작용이고 네. 또 더 큰 부작용이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요겁니다.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자, 나라에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매월 얼마씩 준다. 그러면 일 하겠습니까? 안 하지. 일 안 하죠. 일 안 하면 그게 뭡니까? 일 안 한다는 게 노동 공급을 감소한다는,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노동 공급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 시장에서 일자리가 임금 공급되는 사람이 적으니까 임금이 상승되죠. 임금이 상승되겠죠. 가치가 그 몸값이 올라가겠죠.
노동력이 풍부하면은 예, 뭐 예를 들어서 예. 이제 뭐 100만 원에 될 걸. 예. 노동력이 부족하네? 예. 그럼 120만 원 주고 모셔와야지. 예, 예, 예. 그러니까 임금 상승.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임금이 상승되면 기업에서 노동을 더 많이 수용하겠습니까? 아유, 안 하죠, 안 되죠. 하죠, 안 하죠. 그럼 그러니까 일자리가 감소하죠. 일자리가 감소하는 겁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네요. 이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최저임금에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노동 시장을 타격했다. 최저임금 올려서. 이거 노동 공급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노동 시장을 타격한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생산의 3요소가 기술, 자본, 노동이 됐습니다. 이 생산 요소를 건들면 이게 큰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 건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 경제 김종인 박사도 경제 박사고 다 이런데 그 왜 그렇게 이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할까? 예? 그냥 봐도 경제 박사잖아요. 경제 박사들 하더라도 그 저희가 이제 현대경제학은 이제 이 사람이 하지 않고 네. 이제 컴퓨터에 넣어서 뭐 AI처럼 거기서 이제 연립방 정식을 관련된 거 한 30개 넣으면 거기서 계산이 쫙 돼서 나옵니다. 그럼 저도 예측이 안 됩니다. 시뮬레이션 그만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 경제학 박사로 해서 다 예측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해보고 조건을 저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 예측을 하고 기본소득을 그 재원이 어떻게 할 거고 재원 나오면 또 이렇게 다 부작용 나온다는 게 나오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이제 거기서 생각하는 건 표가 된다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건 이제 결과의 평등性기본소득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저는 대안이 이제 기회 평등이라 그러는데 아까 전에 고기 잡는 방법은 아는데 네. 고기 잡는 기회조차를 지금 못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그 청소년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조국 윤미향 같은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뺏어가니까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기회평등은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회평등에 이게 잘 모르는데요. 요소가 있습니다. 3요소가 있습니다. 개인 기업의 능력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연, 지연, 그 다음에 혈연, 그 다음에 정치적 성향. 이번에 뭐 윤미향도 보면 정치적 성향에 같으면 기부금, 할머니한테 거둔 기부금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환경적 요인을 갖다가 제거해 주는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기회평등이라는 얘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혈연, 지연 뭐 이런 거 다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고 개인과 기업의 순수한 능력만 바라보고 기회를 주는 게 그렇지. 바로 이게 기회평등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바로 결과 불평등,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소득제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오히려 기회평등하면 이게 축소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적 요인에서 부를 축적하는 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미향이나 조국 이런 사람들이 그런 환경적 요인을 통해서 벌이는 그게 사라지니까 개인과 기업의 능력만 가지고 바라보니까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팍 줄겠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 연구가 분석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이 促진됩니다. 이게 이제 보수의 이제 국민들이 많이 바라는 게 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기본소득만 하면 분배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성장이 되는 겁니다. 왜 성장이 되냐? 이제 아까 개인과 기업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 해서 기회를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하니까 더 많이 아웃풋을 만들어내겠죠. 그럼 또 능력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겠죠. 경쟁이 치열하면 어떻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가능력 만들어지고 새로운 일이 막 창출됩니다. 선순환되는 거죠. 그렇죠. 파이가 커지는 거고요. 그러면 바로 성장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답답한 게 이 결과의 평등의 수단이 기본소득제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 정책을 바라보고 과연 기회불평등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줄여주는 정책을 피면 성장도 되면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보면 기회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돈을 분배하는 게 아니고 기회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걸 하면 우리가 결과 평등의 수단인 기본소득제는 이거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성장도 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게 저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여러분 조국 사건을 보십시오. 조국에 왜 우리가 분노했습니까?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입시 부정. 불평등이잖아요. 평등한 기회, 기회가 아니잖아요. 예, 기회가 아니죠. 기회를 뺏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군가의 기회를 뺏어가고 자기는 그 기회를 그냥 독점적으로 탈취한 거고. 그렇죠. 예. 자기 인맥 뭐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그때 보십시오. 그때 조국 임명 반대 국민의 과반수가 이거를 기회 불평등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네. 그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게 기회 평등입니다. 그 다음에 윤미향도 어떻게 했습니까? 윤미향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국회의원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부당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부를 축적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사실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려면 뭐 아시겠지만 전문성을 기르 엄청 많아야 됩니다. 그 그렇죠. 전문성을 네. 기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개인의 능력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러게요. 윤미향 같이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한 사람이 기회를 잡은 겁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에서도 좀 이거를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본소득세, 소득제 이거 참 원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허경영 씨만 못한 것 같아요. 허경영 씨는요. 기본소득제를 준다는 거예요. 네. 국민 배당금을.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 재원 마련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는 재원 마련도 없이 그냥 지금처럼 하는데 국민 기본소득만 늘려주겠다 하면 그 뒤에 부작용들을 내대하든 일처의 그 뭐 어떤 생각이나 정책이 없고 네, 그냥 돈 준다면 국민들 좋아하니까 예, 예. 표장사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나 몰라라 국가 망하든 기업이 뭐 도산하든 이건 나 몰라라죠. 저는 그 안타까운 게 그 유력 야당 정치인들 중에 이거 이제 기본소득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분들이 소득주도 성장을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그거 해보면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그때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제는 더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소득주 성장을 부작용을 비판했던 분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을 갖다가 심도 있게 생각 안 하고 이걸 그냥 무턱대고 뭐 지금 공론화해서 지금 뭐 어제는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뭐 재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당장은 하는 거 아니라고 한 발을 뺐지만 계속 이슈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니 한 발 뺄 걸 왜 내세워? 아예 그럼 내세우지 말든가. 자신 없는 걸 그냥 질러놓고 그냥 어떻게든 관심 끌으려고. 그렇죠. 대책도 없이. 네. 아이고 허상입니다. 허상. 이게 우파정당 이제 끝났어요. 저기는 이제 자격이 없는 정당이고 부정선거 아주 끝까지 파헤치고 저거 해야 됐습니다. 이 경제학적으로도 엉망진창이고요. 자, 파이터치 연구원의 나정주 박사였습니다. 여러분들 나정주 TV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뭉칩시다. 뭉쳐서 이거 뭐 경제 폭망 그리고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부정선거로 다 이미 부정을 저질렀는데 뭐 무슨 기본소득이야. 기본소득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네, 뭉칩시다. 마치겠습니다.